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변희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갤럽에서 이제 정기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20%, 부정평가가 70%인데 긍정평가는 23%에서 예, 3%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67에서 3% 올라와서 70인데 이게 문제는 집권 이래 가장 낮은 지지율, 낮은 긍정평가, 가장 높은 부정평가예요. 일단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60대 이상 이 노인층으로 버티다가 네. 이 의료 대란 사태는 60대 이상이 가장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그 핵심 지지층이 지금 빠지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의료 사태가 결국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제 또 가면 갈수록 이건 더 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네. 지금 여야 의정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자란 말까지 나왔는데 협의체 구성도 만만치 않은 거죠. 아니 이거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자기 언론 플레이용으로 떠들어대서 일을 더 꼬이게 하고 있는데 즉 2,000명 증원은 이미 올해 입시에 지금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대학들에서. 그렇죠. 수시 지금 수시에. 네,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실 말대로 이거를 번복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거 번복되면은 진짜 이 삼성전자 다니고 현대차 다녔던 사람들이 의사 된다고 지금 사표 쓰고 공부한 사람이 천진데 이러면 의료 대란이 입시 대란으로 번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강행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의사들한테 이걸 바꿀 수 있다고 테이블 나오라고 지금 한마디로 꼬시고 있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볼 때는 야 이건 너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자꾸 나오라 하면서 이걸 어찌 보면은 나중에 되면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의료 대란은 이제 거의 현실화되니까 이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의사들을 테이블 나오게 하려면요.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도장 받아와야 돼요. 2,000명을 다 무효할 수 있다. 이거 도장 받아와야 되는데 대통령실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바꿀 수 없다 그러고 있는데 자꾸 한동훈 대표 의사들한테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꾼다는 게 예를 들면 2,000명이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만 1,500명 정도 줄이는 이거 생각하나 본데 그거 의미 없습니다. 의사들 볼 때는 2,000명이나 1,500명이나 심지어 1,000명이나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면 이미 이건 정상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야,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무의미한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사실 국민적 관심사는 아니고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의료 대란이 지금 상황에서 정리되는 게 아니라 당장 추석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추석 이유가 더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꼬여버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더 나빠질 것 같은데 네. 충분히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지금 거 제가 보면 한동훈 대표 행보는 이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뒤집어 씌우자는 것 같다. 네. 니네가 안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이 전략을 쓰는 것 같고. 근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 책임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제 이 목숨의 위협이 받는 사태들이 쫙 이제 더 퍼질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이 내년도가 시작되면은 의과대학이 이제 대란이 벌어질 거고 이 정원 늘리는 거에서 교육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올해 이미 정상적인 수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유급돼야 되는 거예요. 네, 유급되잖아요. 네. 이거 플러스 2,000명이 더 밀려오기 때문에 아니 의과대학 대란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의료 현장도 더 아수라장되고 이제 뭐 내년 상반기 되면 이제 정상적인 이제 수술은 거의 웬만하면 불가능하게 이렇게 되게 되겠어요. 아니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무정부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안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의료는 뭐 정부 영역도 아닌데 덩달아 안 돌아가 버리면 뭔가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요. 결국에는 이건 이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거 분명히 왔는데 이 타이밍이 이렇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쯤 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60대 이상 보수 노인층이 20%대만 딱 버티고 있으면 지금 탄핵이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이 108명이 안 무너지잖아요. 그 때문에. 근데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는 많이 이탈이 시작됐죠. 뭐 예를 들면은
보수의 그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 조갑재 대표가 지금 하루 종일 윤석열을 까고 있습니다. 뭐라고 깝니까? 공동묘지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표현을. 아, 의료 대란으로. 공동묘지 만들어. 근데 조갑재 씨도 여든 중반이에요. 노인이죠. 여든 네. 중반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 있을 겁니다, 아마 조갑재 대표. 이거 본인도 또 위협을 본인도 느낄 수도 있고. 김종인 씨뭐 아주 보수는 아니지만은 이분 여든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응급실 못 간다고 나있어요. 그리고 이상돈 씨, 뭐 정규재 씨, 보수의 이제 이른바 원로들이 못 버티는 겁니다. 자기 주변이 죽어나가니까. 그럼 이제 20%대 지지율 무너지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겠죠, 커지면은.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상반기 때 대한민국은 이제 건강보험 시스템 무너지면서 그때는 윤석열 하야가 되겠죠. 아, 근데 그건 끔찍한 일인데. 근데 뭐 하야가 되든 말든 뭐 우리는 좀 살 길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정치권은 추석 밥상에 뭘 올리느냐 가지고 막 골몰을 하잖아요. 그래도 대표님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이 의료 대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네. 이 대통령실이나 여의도를 볼 때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지금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은 지금 지지율 그걸로 버티는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요 20%대 무너졌을 수도 있는데 문재인 수사가 들어가면서 보수층이 지금 그런 대로 버티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도 지금 기소하고 네. 검찰 수사로 버티는 거죠. 검찰 수사로. 근데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정치권 내에서의 싸움이야 버틸 텐데 이 국민들 바닥이 무너지는데 자기들끼리 정치권 내에서의 싸움한다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를 뭐 10월에 뭐 유죄를 받는다 할 수 있겠죠 권력으로. 근데 그래 봐야 뭐 국민들이 다 쓰러져 가는데 의미가 없죠. 근데 오히려 이제 더 빨리 쓰러져야 될 정권이 시간 끌다가 나라만 더 망치는 격이 되겠죠. 야, 정말 심각한 문제 같은데 김건희 씨,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금 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진 않았고 한다 하는 신호만 보내고 있잖아요. 또 수사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인 요건 뭐 통과하고 그 다음부터 행보가 본격적인데 뭐 지구대도 가고 뭐 소방서도 가고 이러면서 활발히 움직여요. 이게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 자신감이죠. 같은데. 예, 이건 자신감이죠. 어디서 나오는 이제 건가요? 자기의 이제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 그렇지도 않은데 이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제 더 위험해졌는데 아마 이런 것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나갈 겁니다. 그 사실상 이제 이 영부인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지시하고 뭐 사진도 보면요 딱 한강 다리 난간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뭇 대통령 같아 보이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의도하는 바, 노리는 바, 얻고자 하는 바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부인으로서 대우를 받는 걸 넘어서 일국의 이제 이른바 거물급 정치인으로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행보를 보면 이거 원래부터 그랬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항상 이상했던 게 왜 대통령실 사진만 나오면은 김건희가 중심이고 윤석열은 무슨 비서관처럼 처박혀 있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진사 김건희를 띄웠던 사진사가 지금 놀부에 놀부대찌개 CEO로 갔고 네. 그게 이제 전국 프랜차이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돌아요. 이게 단순히 이 뭐 돈 문제가 아니라 놀부 부대찌개는 중산층, 서민, 젊은층을 타겟으로 하는 전국 조직이니까 네, 보쌈도 잘하고. 네, 그거 갖고 이제 김건희가 좀 다니면서 그 조직을 이용해서 대권 행보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요. 김건희 씨가 대권 행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면모, 예. 약간 지도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음, 대통령 부인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증권가 찌라시에서도 나오고 있고 와. 저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저는 김건희 대권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봐야죠. 아니 그게 가능성이 매우 높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난 납득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황당하네요. 일단은 이 윤석열이 집권하는 과정에서부터 집권에 저지른 수많은 범죄이 아마 놀부 부대찌개 그것도 심각할 겁니다. 아마 갈 때 이거를 덮어줄 만한 차기는 김건희밖에 없다. 이건 한동훈도 못 덮어주잖아요. 한동훈도. 네. 이걸 믿고 덮어야 되는데 이거 덮을 사람은 김건희 본인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기괴하네요. 네. 한동훈도 못 덮는다면은 나머지 오세훈이나 뭐 원희룡 이런 사람 덮어주겠습니까? 그냥 만약에 뭐 집권하게 되면은 그냥 까발리죠 당연히.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그 범죄는 윤석열보다도 김건희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정권과 이 관계됐는데 뭔가 이 돈 쪽이다 그러면 전부 다 김건희 인맥이에요. 네. 어찌 보면은 그쪽에서 윤석열 인맥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김건희 인맥입니다. 돈과 관련된. 그러네요. 그렇지 뭐 않습니까? 대통령실 신축 공사를 한다든지 뭐 양평이니 뭐니 뭐 네. 전부 다 김건희 인맥 들어가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사모펀드, 도이치모터스 주주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윤석열도 모르는 걸 김건희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덮어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이건 김건희 본인이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 아니 거예요. 범죄를 덮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호감이 별로 없잖아요. 비호감이 많잖아요. 근데 그리고- 아마 네. 지금 아마 한동훈이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네. 한동훈을 추락시킬 거고 완전히 추락시키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이 대권주자가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질 텐데 그때 아마 치고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때 김건희가 치고 나가서 김건희가 다른 건 몰라도 요 보수 진영의 이 천박한 정서는 잘 아는 것 같아. 그냥 무조건 막 이승만 외치면은 그냥 와 보수 좋아 이런 게 있으니까 알아 김건희는 이걸 어떻게 다는 건지를. 그래서 이 행보를 아마 이른바 보수가 좋아할 행보들을 쫙 할 겁니다. 지금 이승만 기념관 짓는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보수에서 걷다가 네. 뭐 이 돈을 낸다거나 뭐 그 무슨 후원금 현장에 간다거나 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김건희가 잘하는 게 군부대 많이 갑니다. 네. 군부대 안보.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 초기부터 그랬어요. 사실 제가 그때부터 김건희 대권 행보라고 얘기했던 거는 영부인들은 주로 빈곤층이나 여성계나 이런 데 그렇죠. 놨었는데 소외계층을 만나고. 윤석열과 동반하지 않고 자기가 이 군대 그 추모 행사에 가가지고 안보를 연설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은 영부인이 아니다 싶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겠죠. 그런 일들 많이. 하여튼 그러면 저는 그러면은 이 보수의 수준을 볼 때는 지지율 한 5에서 10%까지 올릴 수 있지 않나 보수 내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윤석열 정권이 못 버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무너지겠지만은 이 사람들 계획대로 일정 정도는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당선 가능성은 없는 당선 가능성 거 없는데 네. 일단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 좀 돈 좀 쥐어줘가지고 확 뛰고 하면은 이 보수에 솔직히 이 지능이 너무 낮아서 그냥 한 5에서 10%그 정도까지 치고 갈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에게? 일단은 자기들의 범죄를 덮어줄 차기 주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김건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김건희가 가지고 이제 이 딜을 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이가 빠지면 아마 오세훈이 제일 높을 텐데 네. 뭐 그렇게 딜을 친다거나 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가 있죠. 만약 김건희가 지지율 한 10%좀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만들어낼 거. 그 지지율 10%는요. 네. 어디 여론조사 회사 하나 만들어서라도 그건 만들어낼 겁니다. 아마. 조작해서라도? 조작이라기보다는 네. 그 여론조사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네네. 그거 하나 잡아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김건희 주변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엠모 씨도 그 중에 한 명이고. 명태원인가 하는 사람. 네. 그분에 대해서 무슨 정보가 있으세요? 근데 그 사람뿐이 아니라 네. 이른바 여의도에서 브로커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론조사 하나 끼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가 너무 천차만편인 것도 그런 거. 그러니까 뭐 MC가 하든 누가 하든 김건희가 이제 행보를 쫙 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 한번 김건희 집어넣어서 10%딱 띄워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론 보도 또 쫙 나갈 거고. 그러면 예. 그게 가짜든 진짜든 간에 10%짜리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른 뭐 말씀하신 대로 지능 낮은 사람들을 모으는 모으죠.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일단은 권력과 돈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가겠죠. 하여튼 기괴한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하여튼 그런 짓을 해도 이 국민의 이 삶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전부 다 이제 어찌 보면은 사상 누각이죠. 모래에다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을 하는 거는. 문재인을 감옥을 보내든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유죄 선고하든 김건희가 지지율 10% 나오든 다 사상 누각이에요, 이거. 근데 당장 감사원만 하더라도 대통령 관저 이전 비용 사용 뭐 이거 감사 결과 발표했어요. 근데 전면적이진 않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는 나갔잖아요. 이제 조금씩 풀리는 거죠. 아. 한
2년 반 동안 꽉 틀어졌던 이제 이른바 빗장 그렇죠. 수비가 이건 1년 8개월을 잡고 네, 있었더라고요. 빗장 수비가 이제 조금씩 감사원부터 풀리는 거고 지금 아마 검찰에서 그 경호처 이 대통령실 관련돼서 이 불법 수주한 사람에 대한 영장을 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풀리는 징조죠. 그거는 뭐 어느 정권이든 이제 반바퀴 돌았으면은 이제부터 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경호처 직원이 이걸 주도했다는 건 누구도 못 믿을 얘기잖아요. 예. 그 사람은 심부름을 주도했겠죠. 이렇게. 예. 결국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이걸 했다는 우리가 거 누군가 아닙니까? 있을 텐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못 밝히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시간 가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더 불리해지고 더 궁색해지고 대통령 뭐 지지율이랄까 긍정평가 이런 건 더 떨어질 일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특수부 검사로서의 다뤘던 권력이라는 거와 진짜 선거로 선출되는 그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은 경험해본 적도 없을 테고. 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은 권력에 줄 서가지고 사건만 조작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하잖아요, 권력 유지하는 게. 근데 이거는 복합적인 문제여서 자기가 끝까지 이걸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뭐 검찰 휘어잡고 있고 뭐 법원 휘어잡고 있으면 얘들 내가 끝까지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좀 오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부터 풀리는 징조는 많이 나오는 게 이것도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도 이거 지금 항소심 결과 나왔죠. 그러니까 공범들. 이 윤석열이 아마 착각을 했던 게 1심은 장악이 돼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사실은 심각한 게 젊은 검사, 젊은 판사일수록 더 권력에 줄을 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부장까지 가야 되니까. 네네. 반면에 2심 고등법원까지 가면은 이제 은퇴할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소신대로 때리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심이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1심은 지금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입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은 이게 나라가 거꾸로 된 거죠. 이게 군사독재 정권 때는 좀 반대였어요. 네. 젊은 검사, 젊은 판사들이 치고 소신 나가야 있게 하고, 나가는데 네. 그래서 그걸 힘으로 민주화되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은 이 미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젊을수록 더 기회주적이 돼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잡아놨는데 2심에서 지금 다 뚫리고 있는 거죠. 아이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야사당 의원들이 탄핵 관련 모임을 만들었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진짜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 상반기 어떤 꼴 날지 뻔한데 이제 국민들이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나갈 수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거를. 근데 이제 오히려 너무 미약하죠, 그 12명 한 거는 사실은. 뭐 시작이니까 열통해서 불려갈 수 있는데 근데 윤석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뭐 하여튼 준비한다, 연구한다, 하여튼 추진해 보겠다라는 공식적인 움직임은 처음이잖아요. 네, 어쨌든 늦었지만 늦었고 좀 미약하지만 다행스러운 거죠, 그것도. 그리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제1당인 민주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네, 거기 뭐 우리 태극기 집회도 같이 했었던 촛불집 저합지 같이 김준혁 의원도 들어가 있고 해서 네. 저도 그쪽에 자료 많이 던져줄 겁니다. 네. 그것도 한번 주시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금요일에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기도 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 근데 나는 그거는 지금 검찰이 고삐가 풀려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 수사가 들어가고 청담동 술자리 그거 완전히 그거 증거가 다 엉망진창돼 있거든요. 청담동 술자리 조금 이따 다시. 네, 그거 지금 기소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그냥 모조리 면죄부지하니까 검찰이 고삐가 풀려버렸는데 고삐가 풀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검사 탄핵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네. 검사 탄핵이 2번에 걸쳐 헌재에서 기각되고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엉망돼 버리고 이렇게 돼 버렸는데 그거를 다시 정상화시켜야지. 지금 아마 저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고 만든 것 같은데 검찰 고삐를 풀어줘 놓고 검사 탄핵을 실패해서 그 기국 만들면 뭐 합니까? 검사 탄핵 지금 그 4명을 해서 검사 탄핵을 할지 안 할지도 지금 아무 말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전선을 가다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야 된다. 검사 문제에서. 검사들한테 최소한 김영철이라도 쳐가지고 간담 서는 게 만들어야 되는데 검사들이 지금 조롱하고 비웃는단 말입니다. 얘네들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 놓고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법사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네. 검사 탄핵 실패에 대해서. 책임이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최소한 제 입장에서는
김영철의 증거주장 유증교사 증거를 제가 다 줬는데 그게 태블릿과 연관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법사위가. 한마디로 김영철을 칠 수 있는 무기를 덮어놓고 있으면서 검사들하고 또 싸운다.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쇼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덮는데 이 주도한 사람들 정청래나 박지원 그만둬야죠 법사위. 네. 그래놓고 딴 얘기를 해야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뭐 법사위 차원은 아니고 당 차원이고 위원장도 한준호 의원, 부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이렇게 돼 있던데 그래도 약간 전투력이 있어 보여서 기대를 한번 해봐야 그럼 되지 어쨌든 않나? 그 대책위는 네. 지금 검사 탄핵부터 빨리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할 거냐? 김영철 검사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그리고 공표했던 검사 탄핵 문제부터 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네. 네, 전선 일단 그 검사 탄핵은 칼을 뽑았는데 배야 될 건 배지를 못했는데 뭘 딴 걸 하겠어요 이것이. 네. 그런 쪽에서도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 주신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전 의원 또 강진구 기자 기소는 했죠. 뭐 구속은 아닙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게 지금 2년 만에 기소했습니다. 네. 아니, 2년 동안 2년 동안에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청담동 술자리에 고발자는 한동훈이에요. 네. 한동훈이가 없었다는 거를 이 조사하는데 무슨 2년이 걸립니까? 한동훈이가 검찰에 가서 나 그날 여기 있었다고 했었으면은 그날 바로 기소를 했겠죠. 2년 동안 지금 질질 끌었던 건 뭡니까?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에 없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막 조작을 했어요. 경찰에서. 없는 술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래가지고 이 술집 주인의 발언이 지금 다 위증으로 걸리고 그 술집 주인이 고소한 거는 이제 이 강진구 기자가 무혐의가 나오고 이제 엉망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기소했다는 얘기는 조작하고 날조한 사건을 그냥 정리 안 하고 그냥 갖다 올려버리고 재판부에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법원 정도는 짓밟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올라가면요, 이거 위증이나 위조 다 걸릴 텐데 네. 법원을 짓밟을 자신 있는 거예요, 1심은 지금 이거. 아니 그래도 기소라는 건 재판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겠다라는 의지의 반영이잖아. 아니면 뭐 무혐의 처분이나 다른 불기소를 했을 텐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네. 이 제 태블릿 계약서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계약서를 위조를 했어요. 위조를 한 제가 증거 갖고 있습니다. 근데 SKT가 고소한 사건을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제가 재판을 대비할 때 아니 이 검찰은 도대체가 이 위조 증거를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무슨 배짱을 올렸냐. 그러면 법원을 짓밟아서 아예 증거를 안 받아주고 선고 때리겠다 그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어떻게 올리겠어요 이거를? 네.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이 청담동 사건도 강진구 기자 쪽이 무수한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 태블릿 항소심도 그런데 내가 증거 올리면 판사가 그냥 날려버려요. 그런 식으로 법원까지 장악을 해서 날리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기소가 되지. 이거 정상적으로 기소해서 올리면요. 이거 재판에서 검찰, 경찰 큰일 날 일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 검사 탄핵이 실패하면서 검찰 자체는 아예 오만함에 그냥 그게 다랬다는 거죠. 네. 그럼 김의겸 씨 전 국회의원 또 강진구 기자 이분들은 이 기소에 대해서 어떤 입장?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 재판 가면 자기들이 그냥 끝장낼 수 있는데 불안한 건 뭐냐. 재판부가 공정하게 안 했을 때 네. 제가 말한 대로 증인 신청하고 증거 신청하고 이거 안 받아주면 끝나는 건데 지금 제가 그런 형편인데 그렇게 해서 밟아서 그냥 유죄 때린 다음에 언론들은 그냥 뭐 무조건 써버리니까 그리고 또 가짜 뉴스 철퇴 내렸다 그렇게 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만약 유죄가 나오더라도 양형에서는 뭐 크게 아주 심각한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는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벌금형 정도. 뭐 벌금이 아닐 겁니다. 이거 집행유예 정도 갈 겁니다. 이거 분명. 네. 아니 그렇더라도 뭐 실제로 뭐 실형이 나와서 감옥에 보내거나 이런 건 아닌데. 뭐 아직까지 구속까지는 아닐 텐데 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 있었고 한동훈이 거기에 없었다는 걸 입증을 못 하고 있다. 한마디로 진위 관계에서 강진구 기자가 압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처벌하고 한다.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니, 또 하나 본령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명예훼손 누구든 명예는 지켜져야 되는데 명예훼손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정적을 타격하는데 많이 쓰이고 특히 유력 인사들이 뭐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언론인 또는 뭐 타당의 정치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하고 또는 뭐 고발하고 이런 일들은
조금 민주 발전에 저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제 명예훼손을 형사범죄에서는 빼는 흐름이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은요. 김의겸 같은 경우는 국회 상임위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작동돼야 되는데 네. 면책특권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그러니까 막 돌아간 거죠. 언론에 줬다 당신 김의겸이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모했다고 지금 네네. 가고 있는데 공모죄인지 내가 사실 기소장을 맞아. 그러면 이제 이 강진구의 범죄에 공모죄로 갔는지 어쨌든 그 발언의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 돼요.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딴 걸로 잡아놓고 강진구 기자 오늘 입장문 보니까 자기는 명예훼손이 아니고 강요죄로 지금 기소됐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명예훼손은 사실관계를 다퉈야 되거든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일단 재판 들어가면은 사실력을 다퉈야 돼요. 정상적인 재판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빼버린 거 아니냐. 만약에 강진구 기자 말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싫으니까 다퉜다가 큰일 나니까 없애버리고 강요죄로 잡아놓고 강진구를 그 김의겸 의원은 강요죄 공모물로 잡은 거 아니냐. 만약에 공장을 이제 보게 되면 할 텐데 네네. 그러면 이거는 완전 편법 중에 편법인 거죠. 이거 완전 이거. 별건이라는 거죠. 별건. 아니 별거라기보다는 진위를 다투지 않고 처벌하고 싶은 거. 진위를 다투면 지니까 진위를 안 다투고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가 그 제보자 녹취에 들어있는 첼리스트와 통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확인하려고. 네네. 근데 첼리스트가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렇죠. 얘기가. 이랬다 저랬다 했죠. 아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걸 강요죄로 잡아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강요죄라 그러면은 법원은 사실관계 안 따지고 네. 첼리스트가 나 강요당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유죄 때리고 둘 때려버린 다음에 이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진위를 안 따지는 거죠. 이거는.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서요 한 가지 네. 그 MBC부터 한겨레까지 자 뉴탐사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써요. 검찰이 흘려준 것만 베껴 쓰고 뉴탐사 입장 하나도 안 쓰는데 그러면은 저도 이제 뉴탐사를 보고 알았는데 명예훼손죄로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뉴탐사 쪽에서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다 오봅니다. 네. 명예훼손을 안 걸었다는 얘기는 청담동 술자리가 있든 없든 관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튜브 매체나 이런 매체의 발언, 뭐 입장에 대해서 레가시 미디어가 좀 소홀히 다루거나 안 다루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게 당사자잖아. 당사자. 네. 검찰이 발표했어. 기소당한 당사자 아닙니까? 네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또 네. 대형 로펌이 연루된 사실관계를 떠나서 연루된 뭐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한 실체를 다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네. 유튜브고 뭐고 관계가 없어요. 아, 이거는 일종의 반론 검찰과의 차원에서. 이 네. 반론권 여부인데 네. 하나도 안 적었는데 기사를 어. 저도 태블릿 계약서 위조로 검찰이 기소한다고 했을 때 50개 언론사가 썼는데 네. 제 입장 아무도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보통 그렇게 기사 나올 때 아까 얘기한 그런 매체든이든 어디든 전화 안 옵니까? 저는 원래는 왔었어요. 어. 윤석열 한동훈이 검찰 장악하기 전에는 네. 한 2016년 이전에는 어. 반드시 왔었어요. 그렇죠. 원래 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네. 뭐 억울하다, 어이가 없다 또는 뭐 이런 얘기를 네, 쓰는 그랬는데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언론 문화에서. 그래서 저는 언론 중재위로 가서 반론권을 행사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또 언론사들이 보복을 해버립니다. 아. 제가 그 벌금형 하나 맞은 거 가지고 또 왕창 또 도배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저 요번 사건에서도 김의겸 강진구가 기소된 건데 입장이 나와야 될 거 한겨레 아닙니까? 기사를 보니까 아니, 김의겸 반론은 있어요. 네. 뭐 손톱만큼도 바뀐 게 없는데 뭘 기소를 하냐 뭐 이런 얘기인데 강진구 기자 얘기는 없는데 그것도 핵심이 약간의 강진구죠. 약간의 선택이네요. 그럼 아니 김의겸은 사건을 언론의 모르죠. 선택. 네. 그럼 강진구가 제일 잘 알아요. 강진구 걸 받아야죠. 강진구 거를. 강진구가 일종의 이를테면 주범이고 네. 김의겸이 종범이거나 종범이죠. 이런 네. 거니까. 그리고 강진구가 입장문을 냈다니까. 안 냈으면 모르겠는데 어. 입장문을 냈는데 어떻게 안 쓰냔 말입니다. 그걸.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막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언론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의 책임이 반론을 있다. 써주기 시작하면요. 검찰이 이렇게 못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한 2010년 이전에는 분명히 저한테 반론권이 왔어요. 검찰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검찰만 하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못했거든요.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언론이 눈 감아주니까 그런 거죠. 언론 문제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맞고요. 또 하나 검찰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고 우리는 생각되는 사람들의 항소심 결과가 있고 유죄가 입증됐는데 검찰총장도 그랬고 검찰에서 계속했던 얘기가 김건희 씨에 대한 사건은
항소심 결과를 보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결과가 나왔어요. 이젠 검찰은 어떻게 합니까? 김건희 씨를 기소합니까? 모른 척 하겠죠. 아니면 모른 척 하겠죠. 아니,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모른 척 감사합니다. 결과를 보고 모른 채 한다. 이거 모른 척 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이 선고문만 보면 김건희 100% 유죄죠. 그렇죠. 김건희보다 개입을 덜 한 전주가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네. 김건희는 막 전화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화 때린 적 없어요. 근데 유죄가 나왔으니까 이러면 이제 대법까지 온다 그러겠죠 아마. 또 말만 바꾸면 된다. 대법까지 온다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냥 대놓고 국민은 바보예요라고 바보예요. 떠드는 거잖아요. 검사들이. 네. 오만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마 언론이 안 쓸 겁니다. 제가 말한 언론은요 조중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네네. MBC 한겨레까지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요. 법조만 들어갔다면 이 모양이에요 한국 언론은 그냥. 하여튼 네 맞아요. 법조 기자들이 좀 문제가 많고 멀쩡한 친구들도 법조 기자 좀 생활해 이거는 보면 정치부나 경제부 완전 다른 게 네. 법조 기자는 어쨌든 재판부는 그냥 자기들이 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검찰은 소스를 빼주잖아요. 네. 여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검사가 흘려주는 것만 받아먹다 보니까 검찰 비판하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모든 언론사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검사들하고 밥 먹고 술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짱한 기자들이 좀 마시가는 것도 저도 여러 번 아니 그리고 봤거든요. 이제 그렇게 검사들하고 잘 어울리는 기자가 이제 유능한 기자로서 평가받는 그게 김만배입니다. 그게 네네. 그게 김만배예요. 그랬죠. 그래서 돈도 벌고 하니까 이게 이거는 그리고 언론사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이거. 김만배가 그 법조 기자 네트워크를 네. 활용해서 네. 뭐 석진환 기자한테 얼마 주고 네. 누구한테 얼마 주고 또 비극적인 죽음도 있고 그랬는데 야 참 아마 그 모르긴 몰라도 그 검찰 특활비 상당수가 기자한테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당연히. 예. 뭐 저희 같은 사람한테 쓰지는 않을 테니까 검사하고 밥 먹어본 적이 있나요? 제가 하여튼 자,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월화수가 추석인데 목요일 날 대통령 부부는 해외 순방을 떠납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이 김건희의 이제 외교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 농담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 체코를 가는데 그뭐 체코에 가서 또 원전 가지고 이제 뭐 좀 사기치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김건희가 아마 중심이 되겠죠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완벽한 자신감의 네. 회복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김건희 씨가 정치적 행보를 걷는 거다. 나중에는 이제 아마 김건희 단독 외교도 나갈 수 있을 거고 아마. 그러니까 체코에 가는 게 네. 지금 한국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기사가 막 차고 넘치니까 좀 피해가 있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다고 아니죠. 보시는 예, 이제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이제 외교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겠죠. 그러면은 해외 순방도 더 많이 가고 예. 그다음 김건희 씨의 행보도 더 많아지겠습니까?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실은 저 기시다 부인 왔을 때 김건희가 저기 방시혁의 그 하이브에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가서 뭐 K-팝 설명하고 그랬다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10대, 20대들인데 10대, 20대가 지금 최악이잖아요 여론이. 네. 그래서 지금 아마 하이브 쪽에서 기사 내렸나 본데 그 거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는 이미. 야. 그런데 또 하나는 김건희 씨 관련 행보 있잖아요. 어디 뭐 지구대를 갔다, 소방을 갔다, 뭐 한강 다리를 올라갔다 이런 게 한참 뒤에 대통령실을 통해서 보도되는 방식으로 지금 하잖아요. 네. 보통이.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숙성이랄까, 뭐 또는 뭐 사진을 고른달까, 하여튼 이런 작업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셔요? 아직까지는 그 김건희가 자기를 전담하는 조직을 전면에 퍼지는 못 시키는 거고 대통령 조직을 지금 갖다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제2부속실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김건희 전담 조직을 꾸리면 이제 그대로 나오겠죠. 아니 원래 제2부속실 논란은 어떻게 됐냐면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면서 대통령 부인이 그래도 요 선 안에서 네. 좀 활동해라라는 건데 지금 변 대표님 보시기에 대통령 부인의 보좌 조직이 생기면 사실상의 선대본이 김건희의 된다. 이제 전위 조직이 되는 거죠. 그게. 예. 아, 그래서 대통령 기존 조직은 다 쓰고 네. 이제 그 자기 특공대 조직을 또 만드는 거죠. 그럼 주로 홍보 위주로 사람들을 뭐 거의 구성하겠네요. 그밖에 더 하겠습니까? 홍보밖에. 예. 아이고 하이브 얘기가 나와서 뭐 전문가시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것도, 유진스가 그 약간 최후 통첩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이것도 지금 방시혁 의장이 하는 스타일이 지금 뭐 김건희나 뭐 윤석열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데 네.
소유권을 쉽게 얘기하면은 이 뉴진스라는 이 아이돌 여자 아이돌 그룹의 가치가 한 조 단위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매출이 지금 올해 1천억 찍었다 그러면은요 한 조 단위 넘어가는 그 가치 있는 아이돌의 소유권은 방시혁 의장이 갖고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을 했던 사람은 민희진이라는 이제 이 매니저인데 네. 이 둘이 싸움이 나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방시혁 의장은 도와준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제 더 방해하고 그랬을 뿐이지 민희진이 다 해왔는데 이 둘이 싸움 과정에서 민희진을 그냥 대표에서 날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지금 뉴진스는 자기를 만들어준 어머니가 없어진 거예요. 네. 활동할 수가 없어요. 민희진 없이는. 예. 그리고 방시혁은 이 뉴진스를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지만은 일정 정도 지분은 또 민희진 거다 보니까 자기가 100% 소유하고 있는 르세라핌이라는 또 다른 걸그룹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야 얘네들은 일단은 한마디로 반개야 반개. 얘는 직계야 르세라핌이. 그러면은 반개를 죽이고 직계를 키운다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뉴진스를 죽이고 있는 거야 지금 방시혁 의장은. 자기 소유권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인 운영권이 민진에 있고 소유권도 공이 나눠 먹다 보니까 이걸 아예 죽이려고 들어가는데 나는 이거 대한민국의 이제 이른바 문화 이 연예 정책에서 네. 이렇게 하면 되냐? 아니 그러니까 뉴진스가 뉴진스 같은 오랫동안 준비한 중요한 산물이고 그다음 뉴진스 같은 그룹은 뭐 여기 서울에서만 도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의 공공재 아닙니까? 방시혁 의장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따라다니고 네. 윤석열 따라다니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 나가면은 걷다가 한국 기업들이 상품 얹어서 파는 등 네. 한국 국익의 기여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문광문이 뭐니 지원해주고 정치 권력 따라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일정 정도 사회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일 수 있는 가지가 있냐 이거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아이돌 콘서트 현장에 가보니까 이 아이돌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전부 다 애들 팬들이 스스로 용돈을 걷어가지고 홍보물 만들고 심지어 홍보차도 대응하고 이 사람들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팬클럽 애들이 돈을 막 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 트로트 가수들도 그렇잖아요. 뭐 꼭 이명웅만이 아니라 지금 팬덤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면 정말로 자기 돈 내가지고 커피차도 자기들이 하고 어마어마한 열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야 방시혁 이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전부 다 팬클럽 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팬클럽들이 돈을 쓰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사업 네네. 방식이라는 네. 게. 이건 일정 정도 이 공유재산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돌가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 해가지고 얘들 죽이고 이건 안 되게끔 사회적 이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유인촌 장관이라는 사람 좀 뭐 하고 있냐. 지금 사실은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들이 다 휘청거립니다. 모든 업종이 다 휘청거리고 있어요. 유일하게 남은 게 어찌 보면은 지금 아이돌 그룹 하나, 한류, 케이팝 하나인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걸까지 딴 사람이 아니라 방시혁이 죽이고 있다. 이건 문광부 장관이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들어가서 어떻게 얘기해? 아니 들어가서 뭐 이건 대화라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이거는 네. 대화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야 그러면은 뉴진스에다가 방시혁 네가 갖고 있는 소유권 대해서 뉴진스를 독립시켜 주는 대신에 금전이나 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어째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고 팔기도 네, 하고. 사고 팔고 하면서 지분을 나누고. 이거는 어차피 법적인 상법에 좀 받으니까 감정만 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문광부가 그거는 가서 중재 서줘야죠. 이걸 만약에 이제 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법으로 가면요, 이거 3년, 4년 가는 동안에 네. 계속 아마 공연할 때마다 가처분 금지 신청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 어린애들이 아이돌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예쁠 때 활동해야 돼요, 아이돌은. 네네. 20대 후반만도 못해. 그러면 3년만 시간 끌어보면 이건 뉴진스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해줘야지. 아니 대표님 말씀 지금 되게 중요한 제가 열쇠 말을 들었는데 감정만 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게 그때는 핵심인 것 감정만 같아요. 빼면 이건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뭐 그걸 계산해가지고 네. 자기 이익과 나누고 그리고 공공재처럼 여기고 땅으로 치면 일종의 공유지처럼 여기면 뉴진스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있죠. 그리고 거죠. 저는 문광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대로 방치하면은 뉴진스가 죽을 게 뻔한데 야,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지 무대책이 뉴진스 사태와도 연관이 되네요. 근데요. 왜 나는 아까 얘기한 김건희가 왜 하이브를 데려갔냐 이거 하이브에. 네. 하이브 데려가려고 그러면 누구하고 상의하고 들어갑니까? 방시혁과 그럼요. 그리고 지난번
스카우트 그 완전 대참사 때 네네네. 결국 방시혁이 뉴진스를 보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입막을 한 거 아니었다 따지면.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 행사가 이 파동이 벌어졌는데 개판으로 네, 준비해가지고 잼버리 그걸 엉망진창. 왜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가서 그걸 떼었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세계적으로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얘네 아이돌은 무슨 뭐 민방이냐 얘네들은. 그래서 네. 왜냐면 이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짓을 하면서 방시혁이 또 이 정권과 유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거는 문광부가 충분히 들어가서 막아야 되는데 뒷짐 지고 있다? 나는 윤석열 정권이 배우 아니냐, 방시혁이 하는 게. 아.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해야 될 해야 일을 되는 안 거죠.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하고, 그러면서 일대 혼란이 있는데 그건 아이돌계에서도 그렇고 의료 대란도 그렇고 안보 위협도 그렇고. 네. 아, 그리고 또 언론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 언론이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민희진을 때리고 있습니다. 방시혁 편에서. 네, 네. 그쪽 광고하고 그쪽. 아, 이상한 여자다? 뭐 이런 그런 식? 식으로 네, 그냥 네. 뭐 심지어 유튜브까지 해가지고 왜냐하면 돈이 훨씬 방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연예 언론도 제가 많이 해봤는데 이것도 10년 전에 안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격히 대한민국이 권력과 돈에 그냥 막 줄 서는 대한민국 이 이른바 뭐 논객이나 뭐 지식인 사회가 그렇게 확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예전에 기자 정신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요. 또 강수현 씨 말 아직도 기억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좀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완전 허물어졌어요. 어. 완전 허물어졌습니다. 10년 전부터 허물어졌다 이거는. 네. 특히 이제 40대 밑으로는 완전 끝났다. 아니요, 그래도 다시 세워야죠. 끝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거고. 아 진짜 이렇게 끝날 전방위가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아니 그래서 변 대표님도 끝나지 저는 않도록 50대가 아니 끝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죠. 하여튼 이제 추석인데 명절 잘 세시고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명절 잘 세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나날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추석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구독자들께. 다치면 큰일 납니다. 아, 다시 네. 네. 그 제 선배도 그 자전거 타다 다쳤는데 그나마 덜 다쳐서 그렇지 자전거 타다가 뭐 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네. 예, 그 산보, 우리 지금 낮은 산 산보. 저도 낮은 산 등반을 잡았는데 네. 이제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시대니까. 야, 이거 덕담이 예, 아니라 국가나 이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의료 시스템 기대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아프지 마라, 다치지 마라라는 게 추석 인사가 되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현실 또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죠. 하여튼 변희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명절 잘 세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